경남경찰이 국가정보원과 경남소방 등 지역 7개 대테러 기관과 종합훈련을 벌였습니다. 마산대에서 있었던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구 100만의 경남 최대 도시이자 올해 특례시로 승격된 창원시. 차기 창원시장에게 바라는 시민들의 지역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서는 박완수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청년들이 학업이나 직장을 위해 사회로 나올 때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월세입니다. 양산시의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정책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올해는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1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집계된 사망자만 2,900여 명, 부상자는 6,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처럼 테러는 한 번의 발생만으로도 심각한 인명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각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테러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창원에서도 각종 테러에 대비한 합동훈련이 벌어졌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러범들의 공격을 당한 시민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부상자를 들것에 실어 나르고 헬기에서는 무장한 특공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옵니다. 지상에서는 테러범을 잡기 위해 창문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합니다. 경찰과 소방, 군인 등 7개 기관이 함께한 대테러 종합훈련이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민간 군경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드론 폭발물 테러를 비롯해 인질과 화생방 테러 등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 상황에 대비한 집중훈련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테러 상황이 다양 복합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개 기관만이 가지고 테러 상황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기관이 같이 훈련해 봄으로 인해서 실전에서 각종 테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훈련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접수된 테러 의심 신고는 모두 100여 건. 경남경찰은 빈틈없는 테러 대응 태세를 갖춰 안전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헬로TV 뉴스에서는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인구 100만의 경남 최대 도시이자 올해 특례시로 승격된 창원 시민들이 바라는 지역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광역시급 권한을 가진 특례시로 승격한 창원시. 도시 규모와 권한이 커진 만큼 시민들이 바라는 공약도 다양합니다. 시민들이 본 가장 시급한 과제는 침체된 경제회복. 지역 경제를 이끌던 창원 상단의 제도약을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업들한테 조금 세금을 좀 줄여주고 이래야 자꾸 공장도 창원에 좀 모이들고 중소기업 공장들도 많이 쓰고 그래야 일자리가 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시설 확대도 제안됐습니다. 창원에서 대학교를 나와도 전부 다 외지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원에서 대학교 나와가지고 창원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창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우는 소리를 못 봐요. 애들 뛰어노는 모습을 많이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이 옛날처럼 많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젊은 사람을 많이 뽑으면 좋겠습니다. 옛 창원 마산과 달리 상대적으로 교통 이용이 불편한 진해 주민들은 버스 노선 개편과 증설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진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버스가 많이 부족했는데 많이 증설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산 주민들은 수년째 개발 방향을 잡지 못한 마산 해양 신도시 개발과 전국에서 가장 비싼 민자다리인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원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내놓은 다양한 공약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에 얼마나 반영돼 실천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사천 향촌동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사망사고도 있었는데요. 주민들은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사천시 향촌동에 위치한 한 교차로. 흰색 차량 한 대가 신호 앞에 멈춰섭니다. 이내 따라오던 화물 차량이 뒤를 들이받습니다. 앞차는 그 충격에 교차로 안쪽까지 튕겨져 나옵니다. 방금 보여드린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대형 화물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3일에도 화물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숨졌습니다. 교차로를 위아래로 지나는 도로는 시내를 통하지 않아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쓰레기 매립장 등으로 향하는 대형 차량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약 1.5km 정도의 직선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차로를 500m 정도 지나서야 과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차로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계속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떨 때는 차가 뒤집어지거나 제가 본 거로만 해도 한 3, 40건이 될 겁니다. 집 앞이 되다 보니까 바로 나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무슨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작년 추석부터 도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작은 사고, 큰 사고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제가 수차례 경찰서나 시청에 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 가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도 안 하고. 하지만 사천시와 사천경찰서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해당 지역과 관련해 별도의 민원이나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과속카메라 설치나 도로 개선 같은 조치에 대해서도 경남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옮기려면 경남경찰청에 건의해서 도로 위험도 점수를 매겨야 하는데 역시 민원이 없어 경찰청에 건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차로를 둘러싼 인근 지역 주민들과 관계기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짧은 기간 동안에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된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요즘 해외여행을 생각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반대로 한국 여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21개 나라에 거주하는 만 15세 남녀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3년 이내에 한국 여행을 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47%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 중 9%는 여러 나라 가운데 한국에 가장 먼저 가고 싶다고 답했는데요. 방문 예상시기로는 올해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3년 내 한국 여행 의향자들을 국적별로 살펴봤더니 필리핀이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싱가포르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여행 이유로는 문화와 체험, 그리고 즐길 거리가 많아서라는 응답이 15%로 가장 많았는데요. 한국관광공사는 방탄소년단이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등 최근 이 K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처럼 앞으로 한국 여행업계도 점차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학업이나 직장을 위해 사회로 나올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월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이 월세 걱정은 조금 더 쉬어도 되겠습니다. 양산시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이호순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양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장 이호순입니다. 네, 먼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어떤 사업입니까?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최근에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고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주거 문제에 있어서 높은 임대료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이 큽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 타 지역과 차별적으로 경상남대 자처 사업으로 월세 지원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산의 경우 올해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양산시는 지난해 153명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했고 올해는 123명에게 월 최대 15만 원까지 10개월간 연 최대 15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신청 자격과 방법도 알려주시겠습니까?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양산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이고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고 주택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양산시청 일자리 경제과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분께 반가운 소식인데요. 혹시 참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전해주실까요?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는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식 특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복지로와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서 본인의 소득 기준에 맞는 월세 지원 사업을 선택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산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LG 헬로비전 경남방송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 경남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서는 박완수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도정을 맡아 그동안 큰 은혜를 주신 우리 의창과 창원을 더 크게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겠다며 6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의원직 사퇴는 이번 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완료됩니다. 지난 3월 통영에서 개막한 제1회 통영국제 트리엔날레가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26일 통영국제 트리엔날레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통영, 섬, 바람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통영국제 트리엔날레는 한산도와 옛 신화 SB 조선소 등 통영 일대에서 다음 달 8일까지 열립니다. 창녕 마늘이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지역 특산물 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창녕 마늘은 공격적인 마케팅과 기업 협약 등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마늘 농가 소득 1억 원씩대를 연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창녕은 전국 마늘 재배 면적의 19%를 차지하는 최대 마늘 주산지로 고품질 마늘 생산 재배 기술 보급과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등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양산시가 제61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여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시장을 준비위원장으로 151명으로 구성됐으며 시민 동참과 관심 유도 등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날 발대식은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결의문 낭독과 도민체전, 성공다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6년 만에 양산에서 열리는 경남도민체육대회는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과 임원 12,000여 명이 참여해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양산 종합운동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기량을 겨룹니다.